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이즈나가 사인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약 3주간의 활동을 하고 마무리 지었는데 이 활동 기간에 대한 리뷰를 잠깐 드리고 또 요즘 유사랑에 관한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유사랑에 대한 최정은과 유사랑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거고 이진아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인 디지털 싱글 앨범 사인 노래가 3월 31일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4월 20일을 기점으로 이진아의 앨범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3주간 활동을 했어요. 뭐지? 지난번 이즈나의 이즈나 노래를 할 때도 2024년 11월 25일 날 데뷔를 하고 2024년 12월 19일 날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었단 말이죠. 물론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고 해서 이즈나가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은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궁금한 건 왜 또 3주밖에 활동을 안 하고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었느냐예요. 그러면 이걸로 과연 얻은 것이 뭐냐예요. 뭐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없어. 그냥 아직 이즈나가 활동을 하고는 중입니다. 라는 그 정도 인식밖에 주지 못했다. 초반에 이즈나의 사인 노래가 공개되었을 때 이 노래가 반응이 좋고 뭐 이제 뜰 것 같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벌써 앨범 활동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out of sight, out of mind거든. 결국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라고. 근데 대단한 노래도 아니었는데 그냥 이대로 사라진 겁니다. 이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얻은 것이 없어.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 설마 미아오가 다시 컴백하기 때문에 미아오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활동을 종료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즈나는 미아오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브 그룹인가? 라는 궁금증도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사인 노래는 아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즈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설프게 시장에 계속 공개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악영향입니다. 대단히 악영향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해 볼 게 이제 유사랑에 관한 논란인데 유사랑을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글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보여요. 제가 특히나 DC 인사이드 아일랜드 2 갤러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대단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윤준에 관한 글, 유사랑에 관한 글, 최정은에 관한 글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존의 웨이콘 멤버들과 기존의 웨이콘이 아니었던 멤버들 간의 세력 다툼 정도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은 정말 유사랑을 밀어주고 있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면 유사랑을 데뷔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건지 그럼 데뷔가 되었다면 지금 사인 앨범에서
유사랑이 이즈나 그룹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사랑을 너무 밀어준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싸인 노래 뿐만이 아니라 이제 히스토리를 한번 뒤져봤어요. 첫 번째로는 아일랜드 2에서는 유사랑을 밀어준다는 인식은 받지 못했어요. 전혀 받지 못했어. 왜냐면 아일랜드 2 프로그램이 시작을 했을 때 제가 1화 리뷰인가 2화 리뷰에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유사랑과 남유주의 대결이고 아일랜드 2는 유사랑은 데뷔권의 가장자리에 있는 참가자다. 만약에 멤버를 5명 선발하면 5등이나 6등 하는 참가자고 6명 선발하면 6등이나 7등 하는 참가자다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아일랜드2 최종화에서 유사랑이 5등을 함으로써 그 딱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왜냐면 6등 참가자는 마이는 그 심사위원들이 선발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일랜드2가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아일랜드2를 보고 유사랑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딱 1화, 2화만 보고 유사랑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유사랑에 대해서 크게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물론 1화 극초반에 유사랑이 등장함으로써 유사랑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유사랑을 밀어준다고 말하기는 좀 논리에 비약이 있다. 따라서 아일랜드2에서는 유사랑을 밀어줬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이슈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 케이콘 독일 무대 있잖아요. 2024 케이콘 독일 유사랑. 무대. 제가 한 리뷰를 한번 다시 봤어요. 제가 한 리뷰. 같아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보니까 유사랑의 옷이 너무 튄다. 튀는 거야. 케이콘 무대 보니까 유사랑의 옷이 너무 튀기 때문에 방지민이 죽는다라고 방지민이 죽어. 제가 말했습니다. 방지민이 죽는다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 와, 방지민이 깜짝 놀랐어요. 센터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때는 유사랑을 밀어준다는 생각을 뭐 못했거든. 못했다고. 그냥 지금 유사랑의 옷이 왜 이렇게 튀는데 튀지? 심지어 사람이 방지민하고 많아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방지민의 옷은 센터인 이즈나의 센터인 방지민의 옷은 너무 밋밋한데 유사랑의 옷은 너무 화려해. 묻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플랫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이때는 왜냐면 크게 별 생각이 없었거든. 그냥 옷을 잘못 입혔구나. 이즈나 멤버들에 대해서 옷을 잘못 입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무대 할 지금 2025년 4월 지금이 4월 22일 자정 7분입니다. 그것도 아이즈 거의 무대 할 때도 6개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이오이 무대도 할 때도 뭔가 이상한 거야. 이때의 유사랑의 옷이 왜 화려했을까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브도 6명이고. 그리고 11월 25일 날 이즈나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이즈나 노래에 대한 그 트레일러가 나왔을 때 그거 리뷰하면서 또 말을 했었죠. 모든 멤버가 자리를 바꾸고 있는데 유사랑만 센터 옆에 고정이다. 그게 참 특이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모든 이즈나 7명 모든 멤버가 자리를 바꾸는데 유사랑만 센터 옆에 고정으로 혼자 자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한 리뷰 한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 달 일이에요. 그리고 12월 19일 3주간의 활동을 하고 앨범 활동을 종료했단 말이죠. 그리고 2025년 3월 31일에 쌓인 노래로 복귀를 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제가 언급했던, 예전에 지적했던 방지민한테는 인트로 부분만 딱 주고, 제가 지적한 방지민 인트로 부분, 인트로만 방지민한테 딱 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최정원을 센터로 만들고 그 이외의 모든 부분을 유사랑을 돋보이게 해주는 화면만 넣어놨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 이거 부정할 수 없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사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즈나 멤버들이 입은 착장은 다 무채색이야. 다 무채색이라고. 유사랑만 유채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유사랑만 색상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유사랑만. 그리고 뮤직비디오 내내 유사랑이 예쁜 모습을 잡아주는 모습, 최정은의 예쁜 모습을 잡아주는 모습만 보인다는 거예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되게 놀랐는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제가 영상 만들 때 썸네일 만들잖아요. 그 썸네일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방지민을 썸네일로 만듭니다. 방지민이 제일 눈에 띄니까. 웬만하면 방지민을 썸네일로 만든다고. 방지민이 제일 눈에 띄니까. 그런데 제가 사인 리뷰한 영상을 보면 썸네일이 최정원하고 유사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최정원하고 유사랑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이런 조합의 썸네일을 만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안 못 봤을 겁니다. 못 봤을 거예요. 방지민을 썸네일로 안 내세우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최정원하고 유사랑을 썸네일로 넣었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사인 뮤직비디오에서 썸네일로 쓰려고 보니까, 이 6명의 이즈나 멤버들을 옷을 보니까 썸네일로 쓸만한 게 최정원하고 유사랑 모습밖에 없었어. 결국 이거예요. 방지민, 정세비, 코코마이 아무리 뒤져봐도 사인 뮤직비디오 전체 통틀어서 이 네 사람에 대한 모습을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정훈하고 유사랑은 너무 많더라. 결국 이거거든. 그러면 암묵적으로 유사랑을 정말로 많이 푸시해주고 있다. 이거는 주지의 사실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거는 어떠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냥 제 생각을 말할 뿐이에요. 어떠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어떠한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해둡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2024 K콘 마마 무대에서 2024 K콘 독일 무대에서 유사랑의 화려한 옷, 그게 첫 번째고, 이즈나 뮤직비디오에서 유사랑만 단독으로 센터 옆자리에서 자리를 변하지 않았다.
자리가 변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고, 싸인 뮤직비디오에서 유사랑만 색상 있는 붉은색 옷을 입었고 뮤직비디오 내내 유사랑만 예뻐 보이게 하는 샷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예요. 결국은 암묵적으로 유사랑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으로 강하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추정하고 있어요. 아일랜드 2가 종료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아일랜드 2가 종료하고 이진아 멤버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 유사랑을 밀어주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최정은 같은 경우는 센터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사인에서 첫 번째 앨범에서 이진아와 이진아의 타임범 무대에서는 윤지윤이 주목받았고 윤지윤을 푸시해주고 윤지윤을 밀어주는 경향이 너무 강했는데 이제 사인 윤지윤이 없는 지금 사인 뮤직비디오에서는 최정은이 센터로 보여집니다. 자, 최정은은 윤진이 없는 자리에 최정은이 메인 보컬을 만들고 있고, 최정은은 탤런트가 많습니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러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는 친구고 재능이 있는 이진아 멤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센터가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진아가 이번에 복면가왕에 나왔더라고. 복면가왕에서 이제 이진아가 최정은이 언급하기를 최정은의 아버지가 카메라 감독인데 이제 현역이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데뷔 쇼케이스를 우리 아빠가 찍어줬다, 우리 아빠가 촬영해줬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정은은 그렇다 치고 유사랑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푸시를 받는 건지 조금 의아해요. 그나마 최정은은 그 방지민과 더불어서 키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메인 보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주목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인할 줄 수가 있는데, 유사랑 같은 경우는 뭔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푸시를 받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사랑을 뽑은 게 잘못된 것이냐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일랜드 2를 리뷰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유사랑은 데뷔 멤버로 들기에 충분한 그 참가자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는데 아일랜드 2 참가자 24명 통틀어서 이 7명 이진아 멤버 7명만이 제가 정말 선발하고 싶은 참가자였다. 따라서 유사랑은 데뷔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최강의 멤버 조합이었는데 이제 데뷔 후가 문제인 건데 이제 케이콘 독일에서 제가 지적했던 게 또 하나 있었죠. 유사랑의 키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다 했어요. 몇인지 유사랑의 키가 대단히 이렇게 작은 줄 작은 몰랐다 것 했어요. 같아요. 유사랑 지금 그래서 굽을 보세요. 보니까 유사랑의 내가 봤을 키가 공식적으로는 162cm라고 나오는데 신발보다 과연 162cm가 최소한 맞을 것인가에 2cm 대한 더 있어 보입니다. 의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냐면 윤지훈보다 며칠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키의 키가 작다. 리더 지유랑 유사랑이 같이 최정은 공동 키가 MC를 본 적이 170이고 있어요. 윤지훈이 최정보다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그런 윤지훈보다도 유사랑이 키가 키키의 지유랑 좀 유사랑이 문제로 보입니다. 동일한 거의 소이한 신발을 착용한 채로 둘이 옆에 나란히 섰을 때 유사랑이 키키의 지유보다 키가 1cm 정도 더 커 보였어요. 1cm, 딱 1cm. 그러면 키키의 지유 키가 생각보다 많이 작다고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 키키의 지유가. 그런데 그런 지유 옆에선 유사랑의 키가 지유하고 비슷하다 입니다. 그러면 유사랑의 키는 162cm가 아닌 거야. 158 미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키 지유의 공식적 키를 봤을 때 유사랑의 키도 158이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즈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즈나는 안타깝게도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즈나는 이번 사인 앨범에서 뭔가 이즈나로서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해버렸어. 이즈나 스스로가. 이즈나가 처음 데뷔했을 때 11월 25일날 이즈나의 타임밤으로 데뷔했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이즈나는 스스로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복귀 앨범에서 그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노래를 받으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키키하고 하츠터치가 데뷔함으로써 시장의 주목을 다 가지고 갔고, 이즈나는 정말 좋은 노래를 받더라도 인기를 얻지 못할 확률이 크다라고 말을 했는데, 너무 평범한 노래, 쌓인 노래를 받음으로써, 그것도 활동기간도 3주밖에 안 되는 활동기간을 가짐으로써 시장에는 어설프게 공개가 되었고, 이 활동으로 어떠한 시장성을 확보하지도 못했어. 또 들어갔어. 그러면 그것도 미아오의 컴백을 앞두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이즈나를 띄울 생각이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웨이콘한테 막 비판하고 더블랙 레이블한테 비판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련의 시청자로서의 행위들, 팬으로서의 행위들이 무의미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블랙 레이블도 웨이콘도 이즈나를 띄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나 저를 포함한 팬들이 계속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바라는 게 많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활동하는 걸 보면 결국은 다음 복귀 앨범은 아무리 빨라야 6월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6월 아니면 7월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때 한 번 또 하고 3주 활동하고 또 접고 또 그러면은 내년 넘어가요. 2026년 된다고. 그러면은 걸스플래닛 2가 나옵니다. 걸스플래닛 2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즈나 끝이야. 이미 끝났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1군 절대 못돼. 1군 절대 못돼. 왜냐면 시장이 어설프게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각인 효과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각인 효과. 대단히 중요해요. 각인 효과가. 시장에
이 정도 그룹입니다. 우리는 중위권, 중하위권 그룹입니다라고 그냥 각인이 돼버렸어. if I 딱 그 정도 수준. if I랑 겨루어야 할 정도의 그룹이라고 생각돼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진아 멤버들 계속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지나갈수록 이 친구들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얼굴형이나 체형, 인상 등이 변하고 있어요. 이거 느껴야 돼. 바뀌고 있다고. 바뀌고 있다고. 알류넥스트 2년 전이야. 아일랜드 2도 벌써 1년 전이라고. 1년이면 이 친구들 최정은 보세요. 최정은 아일랜드 2의 때 최정은과 지금 최정은 한번 보세요. 앳된 모습에서 완전히 변했잖아. 완전 변했잖아.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정말 성숙미로 접어드는 거지 풋풋함은 없다고. 없다고. 자, 그러면 이즈나는 더 이상 인기를 얻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즈나 멤버들은 스타가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 이즈나 멤버들이 7명이 똘똘 뭉쳤을 때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룹인데 그룹으로서 확 떠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을 내세운단 말이지. 그것도 최정훈과 유사랑을 내세우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이돌 시장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유사랑은 솔직히 경쟁력은 없어요. 유사랑은 예뻐요. 유사랑 예쁜데 유사랑은 경쟁력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최정은은 노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거는 이즈나 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지. 뭐 아이돌 시장, 여자 아이돌 시장 전체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최정은과 유사랑을 내세워서 띄우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고 나네 같은 생각은 이 사람들은 이즈나를 띄울 생각은 없고 지금 최정은과 유사랑을 띄우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한이 없는 하츠터치에 가면은 유사랑이 센터를 할 수 있을지언정 제가 키키 언급을 잘 안 하잖아. 제가 일부러 키키하고 이즈나를 비교하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키키한테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키키한테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매력도에서. 유사랑이 키키 멤버들한테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아일랜드 2 때 비교해서 지금 이진아 멤버들은 너무 약해. 너무 약해. 그때의 그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모습으로 프로듀싱을 절대 하지 않으려는 생각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추측입니다. 시청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팬들이 아무리 말해도 아일랜드 2에서의 이즈나 모습을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이즈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일리도 1군이 못되지만 이즈나도 1군은 못돼요. 그러면 아일릿이라도 이길 수 있느냐? 방지민의 영원한 소원이었던 아일릿보다 잘 될 수 있냐 이즈나가.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와,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여러분, 제가 키키하고 하츠터치만 언급했지만 지금 키키하고 하츠터치만 나온 게 아니야. 진정한 50-50인 어블룸 이곳 나오고
나오기 일보 직전이야. 그리고 5월달에 곧 5월달이에요. 5월달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에이토메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오마이걸 후배 유스피어도 나왔더만. 그거 말고라도 지금 나온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이진한텐 기회가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지금 제가 말한 언급한 여자 아이돌 그룹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진아가 못 이겨. 못 이긴다고. 이미 시장에 어설프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못 이긴다고. 복귀를 분명히 다음 복귀를 6월이나 7월에 할 텐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진아는 중하위권 그룹이에요. 중하위권 그룹이에요. 아일릿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일릿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이미 제 추측에 이진아를 띄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고, 좀 윤지우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탈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지훈이 돌아오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년 걸스 플래닛 2가 할 때까지는 일단 이진아를 계속 지켜보겠지만 뭐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 데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